또 카카오톡이나 SNS 종류 같은 경우는 중독은 아닌 것 같아요. 관계에 대한 어떤 고품이 느껴지는 거지 그게 중독은 아닌 것 같아요. 카카오톡은 실제로는 걔는 중독성이 없거든요. 그냥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거지 애들한테. 중독성이 문자 같은 있어요. 거. 그러니까 그 진영님이 하는 카톡 수준 꽤나 하긴 하잖아요. 저는 꽤 하는데 중독이라는 그게 게 아까 개념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열심히 많이 한다 해가지고 중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한다는 중독이 아닌데 쉽게 말하면 이제 물론 앞서 이제 학생들 등산제 학교 수업, 또 입시 준비, 또 밥 먹을 때, 운동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에 어느 한 것에 빠져가지고 다른 걸 못해. 그게 좋아가지고. 근데 그걸 우리가 조금 이제 중독의 시작이라고 하죠. 바깥에 재밌는 게 생각나면 안 나죠. 어른 되면 사실 20살 넘으면 일하는 사람이 스포츠 중독인 경우는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돈 중독이 대한민국이 돈 중독이 돼 있으니까 그럼요. 학생들을 다 뭘로 보냐? 학생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항상 보면 어떻게 하면 내 돈벌이 수단으로 저걸 만들까? 다 그 궁리를 하고 있으니까 대상들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왜 시니어 창업 프로그램이 왜 만들어졌겠어요? 젊은 써먹을 때만 딱 써먹고 얼른 임금 높아지고 떨어버려야 되겠는데 국가 제도가 없으니까 싹 로비해가지고 그래갖고 시니어 창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쪽에서는 마음만 너무 이제 그때부터 마음껏 내보내는 거예요. 국가의 제도가 있는데 뭐 국가도 인정한 건데 이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그 중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중독이 두 부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혐오 중독이 있고 하나는 호감 중독이 있어요. 아주 맞죠. 예. 아주 맞죠. 이게 어떤 하나를 상담 전문가. 이걸 하면은 그게 중독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혐오 중독은 아까 말한 대로 게임 같은 거 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카톡 같은 경우는 버리니까 혐오 중독이 아니라 호감 중독이에요. 그거는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려를 해야 되는 심지어 이제 호감 중독 말씀하시니까 운동 중독이라는 것도 있고 그것도 예. 뭐 산 중독이라는 것도 있고 예. 그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에 가야 돼. 예. 그거 이제 호감 중독. 또 운동 중독 그거는 사실 어떻게 신체적으로는 유익한 거지. 예.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건 못해. 예.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보내라고. 선생님들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페이스북 사용해서 왕따 당해서 그러니까 어느 한 애가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느 한 애가 페이스북 욕을 썼는데 그 애들이 막 댓글을 달아가지고 이제 그 욕 받은 애가 이제 그걸 보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그걸 선생님이 뒤늦게 한 거예요. 이게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애들 사이 오프라인에서 벌써 이게 다 선상에 올라오고 나서 이제 아니까 이제 조치가 늦어진 거죠. 선생님도 만약에 일이 봤으면 조치를 했을 텐데 선생님도 생각이 페이스북의 내용을 드러내놓고 활동할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아이들 찾아서 뭐 관계를 맺는다거나 이게 별로 욕구가 없으시니까. 근데 나중에 가면 아이들은 벌써 페이스북 안에서 관계가 다 망가지고 왜곡된 상태에서 얘는 이렇게 진행이 되면 나중에 분명히 그게가 또 돌아오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잘하시던 선생님도 어떻게 되냐면 페이스북 해가지고 한번 욕을 먹은 거예요. 선생님들 위해서.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뭐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욕먹으면서까지 일을 해야 되냐. 그럼 만약 유석분 같은 경우에 중고등학생들이 게임에 중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게임에 중독이 돼 있으면 잊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냥 아까 말한 핸드폰 뺏는 식인데 대안으로 유 대표는 빠질 때까지 빠져보라고 그러실 거예요. 깊이. 먼저 뭐냐면 선택권을 줘야 되는 그쪽으로 몰아붙이지 않고 좋은 길을 터놓고 그런 다음에 왜 그쪽에 가는 건지 그거는 나머지가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터주는 제일 무서운 방법이 뭐냐면 중학생이 되면 그 전부터 이제 할 수 있는데 블로그 개설해주고 페이스북 개설해주고 트위터 개설해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 부모 있잖아요. 학부모들이 인맥 딱 맺어가지고 안에서 뭔 일이 벌어지면 커버를 해줄 딱 준비 작업을 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원래 그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부모들은 내 친구들 이렇게 아는 사람 해가지고 좋은 사람 소개해주고 이렇게 해가면서 그 다음에 할 이야기 있으면 블로그에 쓰고 이게 이야기가 좀 틀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걸 상담을 해주고 이런 걸 다 해놓은 다음에 이런 게 다 있고 생산적인 부분이 있고 너 미래를 위해서 이게 저금통이 여기 있는데 은행 통장이 있는데 왜 돈을 낭비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저축할 수 있는 은행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해주고
그리고 왜 너는 낭비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 그럼 밖으로 네. 나와서 그래서 그걸 먼저 풀어줘야 되지, 이거를. 지금 네.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모바일 네. 폰이 5,200만 개를 도착했어. 딱 기계만 팔아먹는. 그러니까 네. 유아들까지 포함한 우리 인구수가 약 5천만이야 그러는데 네. 5,200만 대가 하고 있다는 얘기는 거의 뭐 서민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봐요. 이마트 지하.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이와같이 문명이 네, 필요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생활에 가져오지만 상관할게요. 이것을 운용하는 근데 뭐 말씀하신 심각해요? 대로 내용이? 여기에 대한 철학과 혼을 같이 못 가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명이 네. 이기 기기는 가져갔지만 그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그대로 문화를 운용할 수 못한 거야. 지가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밀고 자동차 나간다 나가니까 그 뜻입니까? 이 컴퓨터, 그다음에 이 모바일 폰 네. 이거 못 따라주고 있다 이거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돈에 급급해가지고 네. 상업성 위주로 해가지고 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네. 이걸 팔아는 먹었지만 이걸 운영하는 제대로 된 그 마인드 정신은 우리나라 못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지. 그걸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거 같은 것을 하신 네. 분이 이제 우리 유 대표님 같은 분이 많이 그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네. 그런 것을 이걸 교육을 시키고 그걸 깨닫고 그래서 그냥 분명히 이 길을 보여시킬 게 아니고 같이 생활에서 건전한 네.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저는 지금 거의 풀타임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 예.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주죠. 근데 제가 이 대표님 듣기 전에는 네. 매스컴에서 듣는 것이 SNS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그렇죠. 그 신문에 네. 신문 매스컴에서 뭐 중독이다 아니면 뭐 섹스 뭐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이제 배우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훅이 이제 서서히 없어지는 건데 그게 없어지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말로 맨날 가르쳐도 소용이 없고요. 중요한 건 자전거나 수영이 말로 가르쳐놓고 가르치는 경우 얼마나 쉽게 하겠어요. 이어폰 꽂고 자면 되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남이 부러워 보이는 사람이 많이 생긴 문제예요. 그냥 그거 잘 해갖고 내 주변에 내 나이대에 나랑 비슷한 환경인데 저 사람 폰이나 SNS 써가지고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따라와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성공하시려고 하는 이야기 맨날 선행 나가지고. 그 잘 되는 것을 먼저 행동으로 옮겨서 행동으로서 모범을 시골 보여주고 예. 아 이게 좋은 길이다. 애들이 이제 자꾸 반복적인 체험에 의해서 이제 경험을 하게 만들어야죠. 말로 하고 만들어. 특히 이제 우리 많이 발전된 게 우리 자동차 문화 중에 이 크락션 눌리는 문화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잘 안 눌러요. 아 요즘 옛날에 한 10년 정도면 수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만 하면 막 시내가고 크락션으로 예. 근데 요즘은 정말 크락션 소리 거의 없어. 창피한지 알아. 저는 일단 클락son 소리 내는 있고요. 있긴 있는데 옛날에 비하면은 거의 없어. 완전히 좋아진 거야. 그것처럼 그 저는 예, 근데 좀 저는 써줬으면 근데 크락션을 썼으면 싶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예. 요새 이걸 다 꽂고 다녀갖고 맞아요. 때는 쓰는데 가끔 위험해 보이는 거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는 걸 수도 있겠구나.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요. 저는 일단 그때보다는 골목까지 차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아, 그거는 맞아요. 지금 나빠진 거예요. 도보권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차량권만 있고 차 판매하기 저는 쉽게 하는 거죠. 주택가의 큰 게 외에는 안쪽으로는 주차장 외에는 안 다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개인적으로. 좋아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가끔은 가끔 자동차 문화라는 게 다 포함되거든요. 사람 위주로 횡단 모드에서는 수습해야 되고 또 뒷골목 같은 경우는 보행자 우선으로 운전을 해야 되고 근데 지가 먼저 크러쉬 돌리고 빗겨라고 그런다고 보행자 우선으로 가야 될지인데도 그건 아직 문화가 아직 정책 덜 된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될 거라고. 근데 크러쉬 대로에서 소리가 쫙 줄어든 것만큼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도시 계획도 그런 면에서 큰 길을 도심에 내면 안 돼요. 불편하게 해놓고 차가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밖으로만 돌게 해야 그래서 된다. 이제 광화문 큰 거리 예, 차도 맞아요. 많이 줄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무조건 크기만 하면은 소통이 잘 돼가지고 좋은 도시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앞에 그렇죠. 유지 동상, 세운병 동상 있는데 지금 오히려 차선 이렇게 줄였잖아요. 더 잘 돼요. 대장된 거야. 네. 사람들이 접근성도 좋고 모여서 앞으로 그렇게 갈 거라고. 거기 근데 거기 옛날에 붉은 항만 모이고 이랬으면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그 동상은 별로 좋은 의미로 그걸 세우는 게 아니라. 맞아요. 동상 탑은 안 만들수록 우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세종대왕 동상은 그 15교에 갔다는 건 잘못된 거지. 그것은 실내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지금 내가 우리 이거 맨날 비 오고 비다 맞고 눈 나가고 그 역시 실외에 있어야 할 동상의 모습이 아니야. 그 모습은 이순신 장군도 장군은 이제 좀 이제 어차피 집 맞아야 되니까. 그거는 무슨 이상하네. 그죠? 뭔가 지금 좀 이제 실대로 들어가야지. 국립박물관이라는 말. 근데 그거 대로변에서 노상에다 세워놔가지고 볼 때마다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오늘 뭐 이벤트 질문 사항 하나 올라온 거 있던데요. 이 이벤트 이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저도 블로그 세트는 끝나겠어요. 예?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고.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는. 질문을 예. 그 정도 수준이 저거대로 점수 나가요. 우리 저번에 생방 했는데 소연주 대표님이 생방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거 생방송이요? 예. 그거 전에 실제로 그걸 아까 또 그거 얘기한 거랑 이렇게 중첩해서 오늘 단계 강의랑 아니 오늘 접목시키면 뉴스트림 아, 생방송 아직 안 되죠. 네, 우리 아직 생방 안 들었어요. 아싸. 아싸 오늘 때문에 이긴다. 아직 한가 어르신 분들이 다 서로 돌봐주고 귀찮아하시는 거 같아요. 그때 여기 댓글 올리시고